나이 19. 가진 것은 밥을 얻는 밥그릇 하나와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비행기도 지도도 나침반도 없던 1300년 전, 이 신라의 청년은 홀로 2만 킬로미터 지구 반 바퀴를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바다를 건너고 사막을 지나며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긴 이 미친 여정. 도대체 그는 무엇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길을 떠났던 걸까요? 그리고 그가 그 길 끝에서 발견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걷다 보면 문득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걸어온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이었나 하는 막막한 말입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돛담배처럼 주변은 고요한데 나만 외롭고 불안한 그런 순간들 말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짙은 막막함 속에서도 묵묵히 그리고 치열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나갔던 한 사람, 통일 신라의 승려 해초의 이야기입니다. 해초가 쓴 기행문 왕오천 축국전은 무려 1200년 동안이나 세상에서 완전히 잊혔던 책입니다. 1908년 프랑스의 한 탐험가가 중국 둔왕의 막고굴이라는 캄캄한 동굴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두루마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영원히 해초라는 이름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이 모두 찢겨나가 너덜너덜해진 채 기적처럼 우리 품으로 돌아온 이 낡은 두루마리에는 낯선 땅,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떠돌며 겪은 4년 동안의 목숨을 건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재미있는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제목만 보면 딱딱한 불교 수행기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해초는 그저 경전을 구하러 간 근엄한 스님이기 이전에 호기심 많고 겁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밥은 손으로 먹는지, 숟가락으로 먹는지, 옷은 벗고 다니는지, 입고 다니는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고향 신라가 사무치게 그리워 낯선 땅에서 눈물 흘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위대한 고승의 기록이 아니라 외로움과 싸우는 한 인간의 일기장 같은 이야기.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진짜 매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해초의 발자국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가 걸었던 그 뜨거운 사막과 험한 파미르 고원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고비들과 꼭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길을 잃었다고 생각될 때, 외로움이 밀려올 때, 13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해초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따뜻한 위로와 지혜, 그 가슴 벅찬 여정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왕오천 축국전이란 책에 대해 간단히 알아봅시다. 왕오천 축국전에는 무슨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제목만 보면 왠지 어려운 불교 말씀만 가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알고 보면 1300년 전에 세계 여행 블로그이자 국제 정세 보고서입니다. 해초의 왕오천 축국전은 제목 그대로 5개의 천축국, 지금으로 말하면 5개의 인도를 다녀온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인도의 절만 구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8세기 당시 인도와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 풍습을 샅샅이 기록한 종합인문지리지이자 국제 정세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이 책에 담긴 주요 내용들은 5가지 주제로 나뉘는데요. 8세기 인도의 생생한 풍습, 불교의 흥망성쇠,
국제 정세와 전쟁, 서역과 페르시아에 대한 기록, 그리고 5편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왕오천 축국전은 단순한 불교 순례기를 넘어 1300년 전 아시아 대륙의 역사, 지리, 문화를 타임캡슐처럼 담고 있는 세계적인 보물입니다. 당시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역사를 연구하는 전 세계 학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사료로 꼽힙니다. 그럼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를 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돌이켜보면 아마도 익숙하고 편안한 곳을 박차고 나갈 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해초가 살던 통일신라 시대, 그 중에서도 수도 경주는 당시 세계적인 대도시였고, 해초는 그곳을 떠나 당나라에서 유학 중인 앞길 창창한 엘리트 승려였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소위 꽃길이 보장된 인생이었죠. 하지만 해초는 그 달콤한 편안함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불교의 뿌리인 인도는 천축국이라 불리며 모든 승려가 동경하는 꿈의 땅이었지만 동시에 한 번 가면 살아서 돌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죽음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해초는 스승의 권유를 듣자마자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짐을 꾸렸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고작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가진 것 많은 엘리트 청년이 스스로 죽음의 확률이 더 높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해초에게 첫 번째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바로 진짜 내 인생을 만나려면 반드시 익숙한 항구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해초가 당나라의 안락한 절에만 머물렀다면 그는 역사 속의 수많은 승려 중 한 사람으로 묻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목숨을 걸고 거친 바다로 나아갔기에 13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가 두렵고 안주하고 싶어지지만 해초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만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결심 끝에 중국 광저우에서 배를 탔지만 그 길은 우리가 상상하는 낭만적인 크루즈 여행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거친 파도와 태풍이 수시로 덮치고 언제 해적이 나타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해초는 좁은 배 위에서 수많은 사람이 병들어 죽어나가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아마 흔들리는 선실 구석에서 해초는 수백 번도 더 내가 왜 사서 이 고생을 하나 후회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마침내 도착한 인도 동부. 꿈에 그리던 그곳에서 그를 기다린 것은 신비로운 환상이 아닌 지독하고 낯선 현실이었습니다. 왕오천 축국전에는 당시의 충격을 짐작게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곳 사람들은 옷을 입지 않고 맨몸으로 다닌다. 예의범절을 목숨처럼 여기던 유교와 불교의 나라 신라에서 온 청년 해초에게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할 충격이었을 겁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미개하다거나 상스럽다고 혀를 찼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해초의 비범함이 드러납니다. 그는 그들을 비난하거나 가르치려 드는 대신 붓을 들어 이렇게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이곳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렇다. 그는 자신의 고정관념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옳고 그름을 따지는 대신 그들의 환경과 처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이 곧 틀린 것은 아님을 그는 이미 1300년 전에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내 경험과 생각에 갇혀
낯선 것을 보면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려 듭니다. 요즘 사람들은 문제야, 문제, 저건 틀려먹었어 라고 말하죠. 하지만 해초가 그 험난한 말리기를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유연함에 있었습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단정 짓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 따뜻하고 넓은 시선이야말로 해초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진짜 어른의 지혜가 아닐까요? 인도의 첫 발을 디딘 해초의 가슴은 얼마나 뛰었을까요? 그는 곧장 부처님의 숨결이 살아있는 4대 성지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부처님이 태어난 룸비니, 깨달음을 얻은 보드가야, 처음 설법을 펼친 사르나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반에 드신 쿠시나가르까지. 하지만 그 벅찬 순례의 길 끝에서 해초는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부처님이 눈을 감으신 곳, 쿠시나가르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한때 황금빛으로 찬란했을 그 성지는 온데간데 없고 해초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무너져 내린 탑과 사람 키만큼 자란 잡초만 무성한 폐허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인이 머물던 곳조차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려했던 도시는 사라지고 정막만이 감도는 그 삭막한 풍경 앞에서 청년 해초는 인생의 덧없음, 즉 무상함을 뼈저리게 목격합니다. 무너진 탑 주위를 돌며 해초는 끓어오르는 슬픔과 허망함을 지한수로 토해냅니다. 부처님은 언제 열반에 드셨는가? 나는 이제야 여기 와서 예배하네. 이미 다 사라져버린 뒤에야 도착했다는 뒤늦은 회한,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위대한 역사도 결국은 먼지가 된다는 사실 앞에 그는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풍경과 다르지 않습니다. 젊은 날, 우리가 그토록 목숨 걸고 쫓았던 성공, 명예, 돈 같은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저 낡은 탑처럼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혹시 인생의 길목에서 문득 찾아온 삶의 허무함 때문에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해초처럼 그 허무함을 피하지 말고 똑바로 마주 보십시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그 차가운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지금 내 곁에 살아 숨 쉬는 모든 순간이 얼마나 눈물겹게 소중한지 비로소 깨닫게 될 테니까요. 사실 왕오천 축국전이 천년의 세월을 넘어 우리 가슴을 이토록 울리는 진짜 이유는 해초가 감정 없는 수행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구도자라는 거룩한 이름 뒤에 숨겨진 그는 끊임없이 외로워하고 사무치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여린 청년이었습니다. 특히 유난히 달이 밝은 밤이나 옷깃을 파고드는 찬바람이 불 때면 꾹꾹 눌러왔던 그의 그리움은 기어이 시가 되어 터져 나오곤 했습니다. 그가 머나먼 남인도를 여행할 때였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해초는 고향 신라의 계림, 지금의 경주가 미치도록 그리워져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달 밝은 밤의 고향길을 바라보니 뜬구름은 너울너울 돌아가네. 편지 한 장 붙일 곳 없어라. 이 구절을 읽다 보면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집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금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한 번 떠나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 절망적인 거리감 속에서 해초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따로 있습니다. 해초는 그토록 고향을 그리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결코 발걸음을 멈추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그리움은 자신을 주저앉게 만드는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내딛게 하는 간절한 동력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움을 핑계로 되돌아가지 않았고
외로움을 핑계로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도 가끔 문득문득 옛날이 그립고 빛나던 젊은 날이 그리워 남몰래 눈물 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 때문에 오늘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해초가 그 사무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끝내 사막을 건넜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그리움을 따뜻하게 품에 안고 묵묵히 오늘이라는 사막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리움은 멈추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있는 것이니까요. 인도를 구석구석 다 돌았으니 이제 그만 고향으로 발길을 돌릴 법도 한데 청년 해초의 뜨거운 호기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쪽으로, 더 서쪽으로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그가 도착한 곳은 당시 대식국이라 불리던 아랍, 그리고 페르시아 지역, 지금의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해초에게 그야말로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평생 의지했던 불교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언어부터 문화까지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른 낯선 땅이었죠. 하지만 해초는 두려워하거나 배척하는 대신 그 넓은 세상의 다양성을 두 눈에 가득 담았습니다. 끝없는 사막을 가로지르는 낙타 행렬, 머리에 터번을 두른 이국적인 상인들, 그리고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 포도를 재배하며 끈질기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기 쉽습니다. 내 경험과 상식 밖의 일을 마주하면 이해하기보다는 거부감부터 들기 마련이죠. 하지만 해초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 낯선 이방의 땅에서도 편견 없이 사람 사는 모습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 어떤 가축을 키우는지, 그 생생한 삶의 현장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관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해초에게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바로 내 울타리를 넘어야 비로소 진짜 세상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세상에 대한 호기심까지 늙어서는 안 됩니다. 해초가 낯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듯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좁은 우물안이 아니라 드넓은 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초가 그 먼 길 위에서 마주한 것이 단지 아름다운 풍경이나 신비로운 문화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중앙아시아는 당나라, 토번 티베트, 그리고 아랍 세력이 서로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충돌하는 그야말로 피 튀기는 격전지였습니다. 해초는 그 거친 길목 곳곳에서 전쟁이 핥히고 간 참혹한 상흔들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왕호천 축국전을 들여다보면 가슴 아픈 기록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나라는 흉노의 침입을 받아 백성들이 모두 산으로 도망쳤다거나 창고가 텅 비어 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탄식 섞인 문장들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화려했던 도시가 전쟁 한 번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폐허를 바라보며 해초는 인간이 쥐고 흔드는 권력이란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네 인생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전쟁터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남보다 한 발이라도 앞서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왔습니까? 하지만 그토록 숨가쁘게 달려와 승리했다고 믿었던 순간 문득 주위를 둘러보면 무엇이 남았나요? 해초가 폐허가 된 도시를 보며 느꼈던 그 쓸쓸함처럼 쟁취한 승리 뒤에 찾아오는 것은 꽉 찬 충만함이 아니라 텅 빈 공허함일 때가 많습니다. 해초는 1300년 전의 그 참혹한 기록을 통해 오늘날의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어쩌면 진정한 평화란 남을 이기고 더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욕망으로 들끓는
내 마음속에 전쟁을 끝낼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전쟁터를 지나 해초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마주한 것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최악의 난관, 바로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파미르 고원이었습니다. 평균 해발 4,000m가 넘는 까마득한 높이,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든 희박한 공기, 그리고 한여름에도 살을 내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곳은 그야말로 살아 돌아오기를 장담할 수 없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당시 해초의 행색은 과연 어땠을까요? 4년 넘게 거친 길 위를 떠돌았으니 입고 있던 옷은 이미 넝마가 되었을 테고 신발은 밑창이 닳아 너덜너덜해졌을 겁니다. 그 지치고 병든 몸으로 오직 낡은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 미끄러운 얼음산을 기어오르는 청년 승려의 뒷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해초는 이 험난한 고개를 넘으며 총령이라는 시 한 수를 남깁니다. 층층이 얼음 계단 미끄러운데 몇 번이나 오르고 또 올랐던가. 이 짧은 문장 속에는 한 번 미끄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 미끄러지면 다시 기어올랐던 그의 처절한 사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한 번에 뛰어오른 것이 아니라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몇 번이고 다시 올랐던 것입니다. 인생의 중반을 넘긴 우리 앞에도 예고 없이 파미르 고원 같은 거대한 벽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것은 갑자기 찾아온 건강의 위기일 수도 있고 은퇴 후의 막막한 두려움일 수도 혹은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차가운 얼음 산 앞에 선 기분이 들 때 해초를 기억하십시오. 그가 포기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내디뎌 결국 산을 넘었듯 우리 또한 끈기 있게 걷다 보면 아무리 높고 험한 산도 또 결국 내 발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파미르 고원의 추위는 그야말로 살을 내는 듯했습니다. 무더운 인도 날씨에 겨우 몸이 적응되었나 싶었는데 갑자기 닥쳐온 이 살인적인 추위는 해초에게 고통 그 자체였을 겁니다. 견디다 못한 그는 결국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향에선 찬바람이 불면 그저 옷깃을 여미면 그만인데 이 험한 파미르 고개를 넘는 나그네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네. 우리는 흔히 깨달음을 얻은 위대한 고승이라면 고통 따위는 초월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초는 너무나도 솔직했습니다. 체면 차리지 않고 춥다고, 너무 힘들다고, 자꾸만 눈물이 난다고 보이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저는 억지로 강한 척하지 않고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이 대목에서 인간 해초가 참 좋아집니다. 우리네 삶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 아픈 곳도 늘어나고 마음도 예전 같지 않게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제발 나는 괜찮다, 아무렇지 않다며 억지로 참지 마십시오. 해초가 그랬던 것처럼 힘들면 힘들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인정하십시오. 그 솔직함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험난한 고개를 무사히 넘게 하는 힘이 됩니다. 흘러나오는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아직 차갑게 식지 않았다는, 여전히 따뜻하다는 살아있는 증거니까요. 죽음의 고원 파미르를 넘어 해초는 마침내 타클라막한 사막의 오아시스 도시 쿠차안 서도오브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당나라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 드디어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난 것이죠. 4년 만에 맛보는 입에 맞는 익숙한 음식, 그리고 더 이상 칼잠을 자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잠자리. 그것은 지옥 같은 고통 뒤에 찾아온 천국 같은 평온함이었습니다. 해초는 이곳에서 당나라 관리들과 교류하며 그동안의 치열했던 여정을 차분히 정리합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깊은 안도감이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해초가 그토록 힘들게 목숨 걸고 파미르 고원을 넘지 않았다면 구차에서 마시는 물 한 모금이 그토록 달콤하게 느껴졌을까요? 평범한 일상이 기적처럼 느껴지는 마음. 그것은 오직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이런 오아시스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힘들게 일한 뒤에 들이키는 시원한 물 한 잔, 은퇴 후 비로소 여유를 갖고 안아보는 손주의 따스한 체온 같은 것들 말입니다. 고난 뒤에 찾아오는 평화야말로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보상입니다. 혹시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을 걷는 것처럼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고된 여정 끝에 구차가 있었듯 당신을 위한 오아시스도 머지않은 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서기 727년 해초는 마침내 당나라의 수도 장안으로 돌아옵니다. 19살의 앳된 소년이 떠난 지 4년 만에 어느덧 24세 건장한 청년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단순히 나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철부지 소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세상의 끝을 보고 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단단한 눈빛으로 변해 있었죠. 그는 돌아오자마자 붓을 들어 자신의 여정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것이 바로 부루의 명작 왕오천 축국전입니다. 물론 황제에게 바치기 위한 공적인 보고서의 목적도 있었겠지만 저는 해초가 자기 자신을 위해 그 소중한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썼다고 생각합니다. 길 위에서 스쳐간 수많은 사람의 표정, 귓가를 때리던 사막의 바람 소리, 그리고 고통 속에서 번뜩였던 깨달음들을 글자라는 그릇에 영원히 붙잡아두고 싶었던 간절함이 이 붓끝을 움직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또한 한 권의 위대한 책이라는 사실을요. 비록 해초처럼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지는 않았더라도 지난 세월 여러분이 온몸으로 겪어낸 삶의 풍파와 찰나의 기쁨들은 그 자체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이 곧 나만의 왕오천 축국전인 셈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기록하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낡은 일기장도 좋고 달력 귀퉁이에 적는 짧은 메모도 좋습니다. 나의 지난날을 글로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추억을 곱씹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흩어진 내 인생의 조각을 모아 앞으로 남은 날들을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힘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가슴 아프고도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토록 시를 통해 고향 신라를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해초가 끝내 살아서 고향 땅을 밟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당나라 황제가 그의 뛰어난 재능을 아껴 놔주지 않았을 수도 있고, 혹은 해초 스스로 더 깊은 공부를 위해 남길을 선택했을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지 못한 길을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그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장안에 머물며 밀교라는 최첨단 불교 학문을 깊이 파고들었고, 결국 당나라 불교계를 이끄는 거장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마음속엔 언제나 고향 신라의 푸른 하늘이 사무쳤겠지만 몸은 자신에게 주어진 지금 여기의 삶에 치열하게 충실했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도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마 해초도 낡은 집신 대신 비단옷을 입고 깨달음이라는 보물을 안고 신라로 금이 환향하는 멋진 꿈을 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속한 운명은 그를 타국에 영원히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계획이 틀어지는 것이 결코 실패가 아닐 때도 있답니다.
만약 해초가 신라로 돌아갔다면 그저 한나라의 훌륭한 스님으로 남았겠지만 돌아가지 못했기에 오히려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승려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혹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젊은 날 꿈꿨던 노년의 모습과 조금 다르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비록 내가 처음 원하던 자리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은 지금 발 딛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운명에 굴하지 않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당신만의 꽃을 피워내고 있으니까요.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 하죠. 뜨거운 피를 가졌던 청년 해초에게도 어김없이 시간은 흘러 어느덧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보면 그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뒷방으로 물러나지 않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현역으로 활동했습니다. 특히 가뭄이 아주 극심하여 온 나라가 타들어가던 어느 해 황제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노승해초가 제단을 쌓아 기우제를 올리자 거짓말처럼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다는 신비로운 기록이 전해집니다. 참으로 멋진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젊은 날의 해초가 튼튼한 두 다리로 국경을 넘으며 드넓은 세상을 누볐다면 노년의 해초는 간절한 기도로 메마른 세상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위로했습니다. 청춘의 에너지가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쓰였다면 노년의 원숙함은 자신의 영적인 힘과 경험을 오직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는 데 쓰였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노년도 이 해초의 모습과 같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젊을 때처럼 왕성하게 뛸 수도 무거운 짐을 번쩍 들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치열한 세월을 건너오며 평생 차곡차곡 쌓아온 지혜와 경험은 갈등과 불안으로 가뭄든 이 세상의 촉촉한 단비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거창한 기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자식들에게 혹은 힘겨워하는 주변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그리고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로운 조언 한마디. 그것이 바로 메마른 세상의 생명을 틔우는 우리 시대의 진정한 기우제가 아닐까요? 해초 스님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그 위대한 여행기도 또 거짓말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그리고 그가 남긴 기록을 기억하지 못했죠. 그렇게 무려 1200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신은 그를 영원히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1908년 중국 둔왕의 캄캄한 동굴 깊숙한 곳에서 잠자고 있던 해초의 필사본이 우연히 발견되었을 때 전 세계 학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동방의 마르코 폴로가 바로 여기 있었다니 하며 전율했던 것입니다. 발견 당시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은 찢겨 나가 사라졌고 종이는 너덜너덜해진 낡은 뭉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해초의 숨결만큼은 천년의 세월을 비웃기라도 하듯 생생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가 목숨 걸고 남긴 그 기록 덕분에 우리는 까맣게 잊혔던 8세기 인도의 역사와 문화를 비로소 복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찢어지고 낡았어도 그 안에 담긴 진실의 힘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도 먼 훗날 언젠가는 해초에 잊혔던 시간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허무해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해초에 찢어진 여행기가 1200년 뒤에 화려하게 부활하여 빛을 본 것처럼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세상에 뿌린 선한 영향력, 자식들에게 말없이 보여준 듬직한 뒷모습,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온 하루하루의 시간들은 어떤 형태로든 세상에 남아 이어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잠시 묻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13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낡은 집신 한 켤레에 의지해 지구 반바퀴를 돌았던 해초 스님과 함께 긴 여정을 걸어보았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에는 목숨을 건 위험한 순간도 있었고 뼈에 사무치는 지독한 외로움도 있었으며 그 끝에 마주한 가슴 벅찬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해초의 여행기 왕오천 축국전은 단순히 옛날 남의 나라 이야기를 적은 지리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이라는 고단하고 막막한 여행을 도대체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라는 우리의 물음에 대해 1300년 전의 선배가 온몸으로 써내려간 오래되고도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혹시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사막을 건너고 계신가요? 아니면 숨조차 쉬기 힘든 차가운 파미르 고원 같은 시련 앞에 홀로 서 계신가요? 부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해초가 그 먼 길을 뚜벅뚜벅 걸어 결국 돌아왔듯 여러분 또한 반드시 이 길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며 간다. 이것이 바로 해초가 우리에게 남긴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라는 종이 위에 여러분만의 왕오천 축국전을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십시오. 비록 몸은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마음만은 해초처럼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롭고 거침없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지혜갑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